북한의 해외 식당 근로자 13명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북한의 해외 근로자 13명, 해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해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먼저 통일부의 브리핑을 들어본 이후에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하여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정부 발표를 쭉 들어보니까 북한 체제 회의를 느껴서 탈북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유 원장님, 정부가 집단 탈북 사례를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그 해외에서 근로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보안 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단 탈출을 어떻게 시도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통일부 공식 발표를 보기 전까지는 의아했는데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뭐냐면 일단 북한 해외 식당에 나와 있는 종업원들은 3중으로 감시를 당합니다. 첫째는 해당 국가 북한 대사관에 나와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원이라는 비밀 경찰들이 직접 해외 식당을 직접 감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배인이 합니다.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감시하고, 그다음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이 종업원 사이에 북한 보위부로부터 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러한 종업원이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자기들을 감시하는 종업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3중으로 서로 이렇게 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집단 탈북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동할 때도 말이죠. 개인적 이동이 안 됩니다. 1년에 집단으로 밖에 외출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 목욕탕 이동할 때도 단체로 집단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인데, 이렇게 13명이 한 번에 집단 탈출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탈출자 중에 지배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해외 식당 노동자들을, 종업원들을 관리해야 할, 감시해야 할 지배인이 데리고 같이 탈출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는 식당에 상주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상주하면서 식당을 들러서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또 당사업을 시키고 하는 건데, 지배인이 데리고 나오니까 집단 탈출이 가능하게 된 거죠. 네, 그 탈북한 13명의 의견이 모두 다 일치해서 집단 탈출이 가능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탈출 가능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어떠십니까? 북한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저희가 정부 당국자의 발표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근로자들에 대한 북한의 압박이 어느 정도로 심한 걸까요? 네, 통일부 대변인이 좀 말씀을 아까 하셨지만 체제 환멸을 느꼈고 또 유형 무형의 압박을 느꼈다 하는 얘기는, 저도 북한 식당을 상당히 많이 가봤지만 우리처럼 단순히 접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공연도 합니다. 또 나누어서 청소도 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 당국이 승리자의 대축전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는 제7차 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지배인을 비롯해서 무언의 압력, 다시 말씀드리면은 충성자금, 모금액이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성자금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엄중한 문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유 원장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가운데는 보안원이 포함됐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공동으로 2중, 3중의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집단으로
나가자 뭐 해서 이렇게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로, 그래서 상당한 심리적 또 물질적 압박감, 이것이 탈북의 주요 동기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현재로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어져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추측하건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삶을 조금 전에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공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네. 저희 자료 영상 보면 그 한복 입고 여러 가지 정말 공연에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거든데 구체적으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뭐 일을 하고 나서 같이 또 귀가를 하고 어떻게 네,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본 북한 식당은 네. 어떤 숙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데 같은데, 선양 같은 데는 이제 그 유경 식당도 있고 평양 식당도 있고, 이런데 네. 좀 큰 데는 그 건물 자체에 2층이나 3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고 좀 조그만 데는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를 얻어서 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역시 보안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유 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 갈 때도 혼자는 전혀 못 나가고 꼭 2명, 3명이 조를 이뤄서 나가도록 해서 상당히 생활이 고달픈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먹고 살기가 힘든 건 전혀 아니고,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한테는 먹는 것은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체제에 대한 환멸을 또 느끼게 그렇죠. 될 수 세제에 대한 있었겠네요. 환멸도 예. 느끼고, 그네들이 손님들이 뭘 틀어달라, 텔레비를 틀어달라 하면은 손님이 틀어주는 텔레비를 왔다 갔다 하다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으로.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중, 3중의 충성자금 모금, 거기다가 또 지금 영업 실적이 형편없으니까 이것은 큰 사단이 날 것이다 라고 서로 이렇게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탈북을 시도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해외 곳곳에 북한 식당들이 지금 존재해 있는데, 네덜란드에는 해당화라는 곳이 있는데 이미 폐업을 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앞서 강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충성자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돈 보내기가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의 사정이 들려오는 얘기가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작년 말까지 북한 해외 식당이 129개국이 있습니다. 네. 129개가 있는데 중국에 95개가 있고요. 두 번째 러시아에 9개, 캄보디아에 7개, 베트남에 4개에서 전 세계에 129개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들이 그동안 호황을 누렸습니다. 호황을 누렸는데, 식당 고객이 누구냐면은 60, 70%가 바로 한국 관광객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이 집단적으로 와서 많이 팔아주는데, 이번에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북한 제재, 대북 제재 일환으로서 우리 외교부에서 이 여행업계에다가 해외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한국 그 여행객들이 북한 식당을 방문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북한 식당 고객 60, 70%가 빠져나가니까 수익률이 저하되죠. 그다음 나머지 고객은 뭐냐, 그 중에서도 10%가 현지 한국 교민들이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지 교민까지 빠져버리면 전체 식당의 7, 80%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당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폐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이제 그 36년만에 열리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70주년 저 행사를 할 때 각 외화벌이 기관에다가 50만 달러씩 충성 자금을 바치라고 돈을 보내라. 할당을 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해외 식당한테도 그러한 요청이 오는데, 지금 북한 해외 식당에서 보통 통상 1년에 30만 달러를 갖다가 북한에 송금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로 버는데 그 정도로 송금하나요? 30만 달러면 뭐냐면, 그래서 송금하는 거고, 돈을 벌어서 기본적인 식당 운영 경비 쓰고, 네. 종업원들 급여 주고,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충성자금으로 30만 달러씩을 올리는데, 전체 그 수입액의 7, 80%가 줄어든 상태에서 30만 달러는 고사하고 돈 5만 달러 보내기도 좀 어려운 시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 열릴 그 7차 당대회에 대비해서 외화벌이 기관에다가 또 할당 충성자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건 이제 바로 당에 대한 그 지시 명령 불이행이 되고, 잘못하면 반종파분자, 특히 해외에 나가서 자본주의 황색반에 물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 명목으로 추청당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네. 그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13명이 동시에 탈출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도 이제 대북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북한 식당들 129개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중국에 있는 몇 개 빼놓고는 앞으로
매우 심각한 그 소위 그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북한이 1년에 한 4천만 달러를 갖다가 그 해외 북한 식당에서 얻어들였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이 이제 격감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한 그 외화벌이에 큰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강 교수님, 중국이 대북 제재의 칼날을 단단히 빼들었다라는 걸 지금 이번에 방증하는 게 중국 정부가 북한의 취업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일관성이 좀 있는 얘기일까요? 네, 일단 그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이제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비자 연장 같은 걸 좀 까다롭게 하고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이 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갖다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식당에 가게 되면은 우리 뭐 여행사들이 이제 단체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호기심 차원에 꼭 들리는 코스가 됐죠. 근데 그 비용보다는 제가 가보니까 이 북한 식당이 음식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중국의 같은 류의 식당보다 심지어 5배, 10배. 술 같은 것은 북한 술이 뭐 몇백 달러 할 정도로 상당히 고가인데 네. 그 주요 고객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중국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공무원들과 사업가들. 이 사람들이 북한 식당에 밀실에 와갖고 일단 사업가들은 중국 관료한테 대접을 하고 그래서 주 고객이 중국의 공무원들과 결탁한 기업가들이었는데 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정부패를 지금 상당히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가봤는데 북한 식당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의 관료들이 북한 식당을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는 음식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자기네 본국 갖고는 도저히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의 관료들이 안 오니까 기업가들도 안 오고 거기다가 또 한국에서 독재적 대북 제재를 취하니까 여행사에게 가능하면 북한 식당에 안 가는 게 좋겠다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재정난에 이제 몰리게 되고 또 거기다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로 중국 당국이 비자 발급 같은 걸 또 엄격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2중 3중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네. 작용했기 때문에 북한 식당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 파리를 날리니까 충성 자금을 마련할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북한 식당이 문을 닫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충성 자금을 보낼 수 없다든가 어떤 이런 북한 밖에서 이러한 일들을 북한 내부 주민들이 알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긴 합니다만 당대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체제 결속 위해서 다지는 일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심지어 집단 탈출 얘기까지 들리게 된다면 좀 김정은 입장에서 성과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북한은 폐쇄적 체제이기 때문에 정보 통제력을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일반 주민들이 그 북한 해외 식당에서 열심히 집단 탈출했다는 소식을 네. 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일반 국경을 주민들은. 드나드는 보따리상들도 좀 근데 그렇죠. 이제 접하기가 그렇지만 이제 어려울까요? 그 예. 지금 중국이나 이쪽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이나 또는 그 무역상들이 남아 있으면서 우리 그 중국 뉴스라든지 국내 인터넷에 접하게 가지고 예. 이러한 소식을 갖다가 이제 암암리에 전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북한의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7차 당대를 앞두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그 주민들의 체제 결속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제 그 북한 김일성 김정일 집단의 성과를 갖다가 북한 주민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80년 10월 달에 제6차 당대를 하고 무려 36년 만에 열립니다. 네. 이건 뭐냐면 북한의 그 당 규약을 보게 되면 원래 5년에 한 번씩 전당대를 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이게 36년 동안 지금 그 쉽게 말하면 지연시켜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6년에 열리는데 당의 총화하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당이 그동안 이런 일을 했다. 성과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네. 김정은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뭐냐면 김정은이가 집권 이후에 통치 이후에 대규모 상징적인 건축물을 많이 졌거든요. 맛있는 스키장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막 65조 미래 과학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핵을 벌써 지금 4차례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을 보유했다는 등 장거리 인공위성을 설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서 이러한 것들은 거의 무시될 수 있지만은 그 북한의 당국이나 공안 당국에서는 제2, 제3의 탈북 행동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보완한 조치를 강한 일이 앞으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식당들이 계속 손님이 뚝 끊기는 상황이라면 이런 탈북 행렬이 또
없진 않겠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남북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좀 전망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아까 유 원장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북한은 우리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지금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어떤 내용인지 결의를 지금 채택이 돼갖고 이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거의 모릅니다. 안다면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경 연선에 있는 사람들 또 남북 대화에 관계된 사업 일꾼 요 분들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식당의 종업원들이 뭐 열 몇 명이 탈북했다는 것은 거의 모릅니다. 근데 물론 궁금한 게 네.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그 탈북한 사람들은 지난달 초에 있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 결심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타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또 북한 식당들의 종업원들도 소식을 어떻게든 듣게 되면 또 그 수가 작동하지 않을까 전체 싶기도 한데요. 북한 인구로 비교해 볼 때 아주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식당 종업원들은 텔레비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보질 않아도 음식 나르고 공연하면서 힐끗힐끗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네들 대북 제재 결의가 취해졌다더라. 뭐 내용이 어떻다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의 만 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그래서 탈북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런 거는 우리식으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쉬운 예로 저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했을 때 쌀포대를 이제 우리가 쌀포대 40kg짜리에다가 이제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방송에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대한민국 쌀 40kg라는 포대가 신의주에서도 발견되고 백두산에서도 발견되고 평양 뭐 여러 지역에서 이 쌀포대를 끌고 가는 주민들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전국 곳곳에 다 배포가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쌀포대에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남조선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쌀을 준 게 아니라 이 튼튼한 쌀포대, 이 포대를 이렇게 맺혀도 이게 튼튼하고 그러니까 쌀은 생각도 못하고 이 튼튼한 포대를 줘서 참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고맙다. 이렇게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각하니까 우리식으로 자꾸 북한을 보게 되면은 전혀 잘못 보게 되는 거죠. 자, 실상이 뭔지 모르는 폐쇄된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과 기관이 계속 돈 내라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압박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더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당대회 앞두고 좀 민심이 이탈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두 분께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 듣고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유 원장님. 기본적으로 북한 시스템이 수령 절대주의의 공포 정치하에서 철저히 주민들을 갖다 삼선사선으로 감시하는 상식적인 감시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은 이 불만을 표출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징이 너무 척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도 북한이란 감시 체제와 주민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체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그 체제 감시 체제가 누설이 생겨버리면 바로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분화를 갖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된 자기 체제에 대한 정보를 투입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 예를 들면 삐라도 그 중에 일환이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에 대한 감시 통제를 하고 있는 그 통제력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거죠. 네, 강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도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2중 3중의 감시 통제 장치를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와서 못 살겠다. 뭐 크게 심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아들이 학교 가서 일러갖고 부모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보위부에 연결이 사상 교육이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받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탈북 행렬이 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뭐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북한은 전혀 개의하지 않고 지금 7차 당대의 전력을 질주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종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순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